그 두 분 공동 발표하시는 분께서 한 45분 정도 이게 좀 어려운 문제여가지고 좀 충분하게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끝나고 15분 정도 이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공동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이렇게 공동 발표를 하게 된 것은 이제 사실 이런 발표는 저보다 이제 훨씬 더 활동도 많이 하는 우리 젊은 학자들께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또 혼자 하면 심심하다고 해서 제가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또 저는 내년 8월에 그 IABS라고 세계 불교학대회가 좀 있는데 거기에 좀 일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그런 얘기도 좀 겸해서 하라는 주문으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근데 또 더군다나 우리 고승학 박사는 이제 아마 국내에서 이 불교학 관련 영문 논문을 가장 많이 발표한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요. 그래서 오늘 같이 둘이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 저널의 현황에 대해서는 고 박사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투고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고 박사가 뭐 영어도 좀 가르쳐준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해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기 전에 왜 이렇게 영문 저널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 지금 많이 자료가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서 그냥 설명을 드리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앞 시간에 발표하실 때 대해 가지고 이제 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이렇게 바꿔보시면 입장을 좀 바꿔보시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누가 이제 한국의 잡지에 누가 이제 논문을 투고를 했는데 띄어쓰기하고 맞춤법이 많이 틀린다고 하면 암만 내용이 좋아도 우리가 채택을 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나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그 논문의 참고문이나 각주 어떤 방식을 택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쓰는 어떤 영문의 관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기본적으로는 아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저희 학생들도 이제 보면은 대학 들어와가지고 겨우 이제 각주 다는 법 이런 거 많이 배우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데 누가 특별히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뭐 책마다 다 다르게 나와 있고, 그러니까 도서관에 요즘에 그 데이터베이스에 보면은 거기에 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걸 그대로 그냥 카피해서 쓰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거는 거기서 도서관에서 쓰는 관행일 뿐이지, 거기 예를 들어서 그 책 이름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무슨 책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chemical information 이렇게 돼 있으면은 거기는 chemical information 할 때 I를 갖다가 소문자로 씁니다. 저기 도서관에 서지사항 들어갈 때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는지 저도 좀 물어보고 싶은데, 근데 저희가 각주의 책을 인용을 할 때는, 영문책을 인용을 할 때는 모든 단어는 전부 다 제일 큰 첫 자는 캐피탈로 써야 되고요. 그리고 영문책인 경우는 다 이탈릭으로 써야 됩니다. 그리고 논문인 경우는 다 따옴표를 써야 되고요. 그런 관행은 미국의 아이들은 초등학교는 좀 아니지만 중학교 들어가면 벌써 그런 거를 글 쓸 때 모든 글에는 다 각주를 쓰기 때문에 다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같이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이 저널 투고를 했는데 그거를 틀리고 컴마와 그 따옴표 쓰는 걸 모른다고 그러면은 그 내용이 정말 좋을까?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사람들의 그 글 쓰는 관행 같은 것을 조금 이해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영문 저널을 이렇게 우리 관심을 가지는가? 우선 뭐 젊은 분들은 영문 저널에 이렇게 논문을 내는 것이 성과나 이런 승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고 요즘에 그러더군요. 제가 있는 대학에서는 저희는 그냥
국제 저널은 다 국제 저널이지 뭐 ANHCI 이런 거 안 따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는데 또 다른 대학은 또 그것을 따라가지고 여러 가지 성과급도 있다고 하니 사실 그런 그 현실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국제화라는 것이 서로가 서로를 이제 이해하고 또 우리를 알리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분들에게서 우리가 그 얻는 바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국제화의 어떤 그 방침이나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 가지고는 또 여러분들마다 좀 생각은 다르시겠지만 저는 하여튼 여기 저 발표를 관심을 가시는 분들은 또 거기에 일정 부분 동감하신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발표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그런 것에 대해서 다른 시각이 있으신 분은 좀 같이 그런 토론을 좀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희는 그냥 저희가 아는 대로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그 우선 한 가지 처음 말씀드릴 것은 지금 저는 그 미국의 그 종교학회가 있습니다. AAR이라고 해서 American Academy of Religions라고 해가지고 그 시작은 워낙 그 성서 비블리컬 소사이어티하고 같이 시작을 해서 그 SBL이라는 거하고 AAR하고 같이 요즘에 합니다. 근데 한 거의 5천 명이 같이 모이는 그런 큰 대회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 성서 하시는 분들은 따로 가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그 월드 릴리전스요. 그러니까 불교나 뭐 다른 종교 거기가 뭐 중국 하오이즘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패널들이 있는데 거기를 그래도 제가 1년에 한 번씩 꼭 한번 가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11월 달에 열리고 요즘에는 한국에서도 많이 오셔가지고 작년에 동국대회 같은 경우는 박인성 선생님이나 뭐 이런 사람 다 와서 발표하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 가서 제가 좀 느끼는 것은 최근 한 2, 3년 사이부터 불교의 동양, 그러니까 구미, 그러니까 저는 유럽은 굉장히 그 필롤로기, 그러니까 문헌학 중심으로 지금도 하고 있고요. 사실 문헌학을 하는 곳은 이제 거의 유럽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이 돼요. 유럽하고 일본밖에. 그리고 요즘에 이제 중국은 또 새로운 완전히 그 강호로 떠오르고 있는데 미국의 그 불교학은 굉장히 요즘에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서 언제 한번 발표를 하고 싶은데 좀 그렇게 한다서 내가 뭐 미국 불교학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왜 뭐 이렇게 저기를 해야 되는지 내가 전도사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해서 그동안 그런 말씀을 좀 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들으시면 많이 실망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갔을 때 작년에는 그 애니멀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동물에 대해 가지고 어떤 그 패널이 여러 개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동물에 대해서 어떤 경전이나 율장이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래서 그게 이제 미국 종교학회에서 열리면 우리 한국 선생님들이 들으면은 그거 뭐 응용 불교학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아니면은 좀 뭐 이게 불교 미국의 불교학은 정말 수준이 좀 그렇구나 이렇게 좀 약간 다르게 여러 가지 그 2차적인 반응을 좀 보이시는 것 같은데 사실 거기서 발표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예전에는 다 그 교학 훈련을 다 받으신 분들이세요. 특히 이제 인도 불교 하시는 분들이 많이 발표를 하시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관심에서 요즘에 그 새로운 뭐 또 어떤 분은 내년에 그 IABS에서 뭐 인섹트, 곤충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고 해요. 패널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심들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그거는 우리가 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 관심을 따라가자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여튼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굉장히 교학에 대한 교학 그냥 일반 그러니까 필로로지 그거에 대한 관심을 많이 태조하고 있다. 그렇게 되는 것은 미국 내에서 불교가 대중화되면서 제 생각이에요. 제 이거는 생각인데 미국에서 불교가 대중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교가 실제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불교 학자들이 더 이상 이제 학교 안에서 교수들끼리 이렇게 하는 이런 저희가 아니라 어떤 자신의 사회적 기업 아니면은 미국의 이런 대학 출판부에서는 거기에 보면은 그렇게 각주를 아까 어떤 선생님이 질문하셔서 말씀드렸는데 미국에서는 그 전문서적인 경우에는 얼마든지 그 각주를 많이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잘된 책일수록 한 3분의 2 정도는 각주가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렇지만 본문 자체는 비전문가가 읽어도 그것이 내용이 다 그 안에 플로어 속에서 그 졸가리 속에서는 이해가 될 수 있게 그렇게 글을 써야 되는 것이 서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래서 그런 학문이 그래도 아직도 그 상아탑이라고 그러긴 하지만은 이렇게 그 미국서 대학 내에서 그렇게 오래 전통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어떤 전문성을 그런 점에서는 좀 담보해주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것은 그러면 이제 이런 우리가 보통 저희 한국 불교는 아무래도 교학을 많이 하니까요. 그래서 그 교학을 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냐면 지금 일본이 있고. 근데 사실 저는 그 한국의 불교 요즘 연구가 아까 우리 김성철 선생님도 그런 인사말에서 쓰셨는데 지난 10년간 한국 불교의 수준은 정말 세계적으로 저는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은 일본 불교와 뭐 거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국제화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보통 그 일본 분들은 영어를 잘 못한다고 생각하시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발음은 나쁘지만 아주 잘 쓰세요. 잘 쓰시고 또 모든 분들이 밖에 나가서 활동하시는 건 아니지만은 많은 분들이 또 특정 어떤 분들은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일본어는 불교학을 연구하는 어떤 리서치 랭귀지로 1위로 다들 서양에서 공부하는 저도 일본어 시험을 봤거든요. 그렇게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어는 서양 사람들이 하지만 한국어는까지는 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아직도 우리가 우리의 어떤 연구를 갖다 알리기 위해서는 영어를 써서 발표하는 그런 수단이 저희한테는 어떤 하나의 옵션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근데 왜 그렇게 보면 연구를 갖다 영어로 쓰고 싶은데 왜 그렇게 안 되는가?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저는 그렇게 많이 시도를 해봤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국에도 얼마든지 지금 잡지가 뭐 30개씩 나오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뭐 굳이 영문으로 이렇게 해야 될 그런 필요를 그렇게 많이 느끼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근데 이제 한국 불교에 관한 연구에 관해서는 지금 이제 이런 미국에 특히 한국학에 일부러서 한국 불교 연구하시는 분들이 한 14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계속 자기들끼리 뭐 발표도 하고 자기들끼리 학교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분들의 연구를 읽어보지 않습니다. 그럼 영어로 돼 있고 한국 불교에 관한 것을 우리가 영어로 읽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많이 있으시고 그래서 그쪽 연구하고 어떤 우리의 국내 학계하고는 어떨 때 보면은 이렇게 완전 평행한 우주 같은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국내 대학에서 나오는 이런 학위 논문들 이렇게 보면은 참고문헌을 보면은 그냥 다 보통 쓰는데 보통 서적 그러니까 뭐 학위 논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뭐 예외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이 출판사에서 나오는 이런 책의 참고문헌 같은 경우는 너무 현재 연구가 없었을 때는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박사 논문 이렇게 보면은 1980년대, 70년대 논문들 이렇게 그거를 갖다 다 재인용으로 이렇게 운영하시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박사학위 논문을 할 때는 적어도 2010년대 논문들을 뭐가 나오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우리가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도 다 좀 있으면 몇 년 있으면 다 은퇴하고 할 것이지만 이번에 IABS 논문 투고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많은 젊은 분들이 투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아까 누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전통 세대하고 신세대 이렇게 좀 갈리는가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기도 했고 좀 고무적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아까 제가 차상혁 선생님 발표하신 것에 대해서 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게 아래 한글 소프트웨어를 쓰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걸로 쓰시면은 멀쩡하게 잘 되던 영어도 거기에 스페이스가 없이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영어의 펑츄에이션 내지는 띄어쓰기도 모르는 사람이 글을 썼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관행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또 이 어떤 서양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교학의 활동에 대한 어떤 시각을 조금 더 열어서 보이시고 그런 것들로 저희들의 어떤 그런 국제화가 좀 증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영어가 어렵기 때문에 뭐 이렇게 투고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영어에 대해서 많은 거부감을 가지시고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국제화 자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좀 알러지 같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그 해외 그런 글쓰기나 아니면 저널 투고하는 그런 관행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서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좀 다 같이 그 생각해보는 그런 오늘 발표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앞에 나왔습니다. 그럼 다음 발표를 우리 저기 고 박사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대학교 고승학입니다. 저하고 조은수 교수님하고 이렇게 공동으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번갈아가면서 해당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조은수 교수님께서는 방금 이 국제저널에 대해서 투과하는 것 그리고 그쪽 추리적 자료를 접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는 이제 실질적인 전체 논문을 투고하고 싶은데 어디다 투고하면 좋을 거냐 논문 검색하는 방법부터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학계에서 이제 제일 인문학 관련해서 많이 들어본 표현이 이제 ANHCI라고 하는 건데요. 그 ANHCI에 해당하는 그 등급에 해당하는 논문들이 학술지가 어떤 것이 있는가 그 검색하기 위해서 뭐 구글에서 ANHCI 저널 이렇게 해도 저 사이트가 뜨긴 떠요. 근데 이제 미리 알려드리자면은 저기 있는 거 이제 Clarivate Analytics라고 일종의 데이터베이스 회사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마스터 저널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트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이제 코어 컬렉션하고 기타 인덱스라고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고요. 코어 컬렉션이 보면은 SCI, SSCI 그리고 ANHCI 그 다음에 ESCI 이렇게 되어 있는 저기 A 뒤에 보통 그 AND 들어있는 저기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주로 인문하고 관련된 것은 저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는 뭐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떠오르는 저널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건데, 일단 뭐 통계를 내보면 2019년 현재 ANHCI 저널이 1828종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 두 개는 주로 이제 사회과학이라든가 또는 보통 이제 자연과학 서적 중에서 좀 그 범위를 확장하는 그런 인덱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나머지 기타 인덱스들은 그 제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어떤 주로 생물학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제 스코프스에 대해서도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이건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이제 잠깐 조사해 보니까 이 비영어권 저널 중에서도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것에 대한 리스트를 제공하는 사이트라고 합니다. 저기 이제 뭐 링크를 이제 제공했기 때문에 나중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번 다 들어가보시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건 뭐냐면은 이 ANHCI 등급으로 국내에서도 몇 개 학술지가 인정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등재지나 등재 후보지도 마찬가지로 그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주어진 기간 동안 계속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뭐 우리 학교에서 ANHCI급 저널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는 분들이 좀 유념해 볼 만한 내용으로서 그 굉장히 이 심사가 까다롭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국내 학술지에서도 비슷한 그런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편집위원 구성이 다양한가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목적이 타당하게 서술되었는가 이 피어 리뷰 논문 심사 제도가 잘 갖춰져 있는가 뭐 그리고 이제 학술지 어떤 목적을 잘 표방해서 그 내용들이 갖춰져 있는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에서도 이제 지역별로 편집위원을 골고루 분배한다거나 이런 것도 여기서 비슷하게 오토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번 그 등급이 올라섰다 하더라도 이런 거를 이제 다시 또 주기적으로 점검받아서 그 탈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뭐 학교에서 그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해서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그 클래로베이트 사이트에서 이제 검색을 하는데요. 초기 화면이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자기가 찾고자 하는 저널 이름을 안다거나 혹은 뭐 관련된 주제
예를 들면은 이제 동양 철학이니까 에이지언 필로소피라고 이제 입력을 해보면은 이렇게 이제 화면이 뜹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출판사가 어떻게 되고 ISSN이 어떻게 되고 카테고리 필로소피 또는 아시아학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인덱스가 ANHCI다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가서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제가 방금 시연한 걸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딱 하나만 이렇게 뜨지만 아래 보면은 다시 뭐 아시안 필로소피아라는 키워드하고 연관이 되는 다른 저널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스크롤을 해보시면은 이 관련 저널들을 다 확인해 보실 수 있고 또 한 가지 옆에 보면은 필터라고 되어 있죠. 뭐 엑셀이라든가 이거 쓸 때도 다 필터 기능을 많이 활용하시는데 이걸 이제 눌러보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이제 여러 가지 필터가 나와요. 코어 컬렉션에 아까 4가지 있는데 뭐 나는 SCI, ED 이런 거 관심 없다. AHCI만 보겠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지금 이제 갖춰져 있는 내용들 중에서도 또 그냥 AHCI만 보겠다. 그리고 나는 그 오픈 억세스 저널만 보겠다. 이 경우에 여기다 이제 체크를 한 다음에 검색을 해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있을 때 이런 화면이 뜹니다. 이게 이제 확인할 수 있듯이 방금 선택한 카테고리가 이렇게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죠. 홈쇼핑 할 때 비슷하게 그럼 나 이 중에서 어떤 카테고리를 그냥 보고 싶다 하는 이 엑스표가 되는데 바로 클릭해버리면 2개만 선택한 것에서 또 검색이 되고요. 그리고 오픈 억세스 저널에 대해서 뭐 다 아시리라 생각하지만 이건 뭐냐면은 이런 해외 학술지들은 들어가서 보시면은 자기가 소속된 대학이나 연구소하고 협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논문 한 편 다운받는데 한 30달러를 내야 돼요. 그런 해당이 있기 때문에 요새는 또 이제 오픈 억세스 저널이라 해가지고 자유롭게 그 홈페이지에서 논문을 다운받을 수 있게 합니다. 무료로요. 이럴 경우에는 논문 추구자한테 또 돈을 많이 내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무료로 논문 제공되는 것만 보고 싶다 하면은 아까 여기에다가 이제 체크를 하고 검색을 하면은 그런 무료 저널들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대표적인 거 2가지만 한번 예시로 보여드릴 텐데요. 에이시언 필로소피라고 하는 저널 아까 이제 보여드렸는데 거기에 어떻게 투과하면 좋을까? 일단 구글 같은 데서 이 저널명 에이시언 필로소피라고 검색하면 이 홈페이지가 뜹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러면은 여기다 어떤 식으로 스코어를 하면 되지? 했을 때 여기 옆에를 잘 보시면은 instructions for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저자들한테는 어떤 절차가 있는가 그런 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은 논문을 완성한 다음에 여기 편집위원장 누구한테 보내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보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걸로 이제 일본 오타니 대학에서 나온 이스턴 부디스트라고 하는 저자가 있는데요. 요거는 뭐 제가 한번 했던 건데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홈페이지가 뭐 작아서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이스턴 부디스트라고 구글에서 쳐보시면은 이 화면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 보면 아티클 서브미션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서 도대체 투고를 어떻게 하느냐 그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잠깐만요. 좀 작아서 잘 안 보실 텐데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를 클릭하면은 지금 나와 있는 그 저널의 이제 현재 목차 그런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요거는 제가 그 이스턴 부디스트 소사이어티 그래서 여기 EBS라고 되어 있죠. 거기 편집자한테 보낸 이메일의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내 이름은 어떻고 나는 여기에다가 이제 투고를 하고 싶다. 내 간단한 소개를 이제 써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첨부한 파일은 내가 어떤 학술지에서 발표한 논문이다. 그렇게 보내면은 거기 편집자한테서 바로 다음날 답변이 왔습니다. 이렇게 투고해줘서 고맙다. 근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꼭 참고 기다려라.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2015년 10월 27일 날 투고를 했고요. 답을 받은 날짜도 같은 날짜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심사 결과를 받은 날이 언제냐면은 2016년
2월 19일이에요. 한참 걸렸다는 걸 알 수 있죠. 국내 같으면은 보통 한 달 이내에 심사 결과까지 확인이 됩니다. 이거 여기 단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늦어서 미안한데 그 당신이 투과한 저 논문을 우리 다음 거에 싣기로 했다. 그리고 그 심사 결과를 여기 첨부하니까 잘 읽어보고 수정본을 보내달라.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제 우리나라 불교 학자들이 이제 관심을 가질 만한 그리고 좀 잘 알려진 ANHCR 등급의 그 국제 저널들입니다. 국내에서 나온 아카코리아나도 있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에이시안 필로소피 등등 여기 나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리스트 말고도 찾아보면 이제 또 추가적인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아까 제가 알려드린 방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세미 애뉴얼은 이제 1년에 2번 발간되는 거고 커플리는 1년에 4번 이렇게 발간 주기까지 나와 있고요. 이 발행하는 곳에 어떤 국가인가 그리고 이제 주소 이런 것도 다 나와 있으니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내용은 다시 조은수 교수님께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 그 내용에서 여기 보시면 아카코리아나는 한국의 개명대학에서 나오는 저널이고요. 에이시안 필로소피는 영국에서 나오는 데입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지금 몇 개 출판사가 거의 그러니까 한 출판사가 여러 개 저널을 다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같이 일하는 여러 개를 저널을 돌리는 것이 더 편하니까 아마 이제 그렇게 되고 이런 저널들은 어떤 저널들은 학회하고 이렇게 관련돼 가지고 나오는 예를 들어서 JIABS 같은 경우는 IABS 공식 저널이지만 이런 것은 다 보시다시피 전부 다 커머셜 퍼블리셔들이 나가는 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카코리아나 같은 경우는 개명 대학에서 나오고 한국학센터에서 나오는 거지만 에이시안 필로소피는 루트리치에서 나오는 거고요. 또 보시면 루트리치에서 나오는 게 많이 있어요. 컨템포러리 부디즘 이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고요.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프링거라고 아까 소개한 그 출판사 있잖아요. 네덜란드에 있는 출판사인데 거기서 나오도 나오고 여기 보시면 브릴이라고 있잖아요. 제일 밑에 거기도 그런 커머셜 출판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출판사에서 이렇게 나오는 데는 학회 이런 결정이나 이런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이펙티브하게 되지만은 그 대신 심사나 이런 것은 다 자기들의 그 리뷰 보드에 의존을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아직 그런 자기 심사 결과를 빨리빨리 안 주기 때문에 1년씩 2년씩 그래서 해외 저널에 내시는데 이제 왜 그렇게 어려우냐 그 중에 하나가 보통 한 투고해서 수정해가지고 퍼블리시까지 되는데 그러니까 그 억셉트가 돼도 또 거기 백로그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자기들 출판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년은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누가 2년씩 해가지고 정말 그 스님 때문에 벌써 승진도 끝나고 다 끝나가지고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롱텀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선생님들의 어떤 정말 좋은 피스가 있으시면 한번 이렇게 플랜을 세우셔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규장각 한국학센터에서 이제 서울 저널 오브 코리안 스터디스라는 걸 제가 다시 이렇게 내가지고 ANHCR에 등재를 시켰어요. 근데 그게 이제 몇 년 있다가 심사해가지고 떨어졌습니다. 그게 좀 그 다음 사람들이 메인테넌스를 잘 못해가지고 그 대신 여기 저널 오브 코리안 릴리전스라고 서강대에서 나오는 게 요즘에 새로 들어온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2년마다 한 번씩 또 리뷰를 해서 떨어지는 게 있고 새로 들어오는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좀 보시면 한국학이 있고 필로소피라는 계통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기 밑에서 세 번째 릴리전스라는 거는 MDPI라고 저기도 여러 멀타이 저널을 가지고 사이언스 저널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문학, 종교까지 다 하는 완전히 오리발이가 무덤발 식으로 그렇게 하는 적인데요. 여기는 저도 모르고 했는데 정말 쫓기는 일이 있어 저도 여기 한번 냈더니 60 몇만 원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여기만 그렇습니다. 딴 데는 돈 안 내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퉁바오 이런 것도 우리가 잘 모르지만 굉장히 좋은 그런 저널이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
형식적인 이런 차이가 있지만 하여튼 여기가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불교 관련해가지고 내실 수 있는 것으로. 제 2부 제가 잠깐 이제 말씀드리면요. 어떤 저널이 할 건지 저널의 특성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 저널에서 그 편집자나 이 사람들의 성향이 있거든요. 자기들이 선호하는 논문들이 있어요. 잘못된 주소로 가면은 거기 가서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일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사람들이 자기들은 어떤 논문을 한다는 것을 거기다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위원들이 누군지 꼭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최근 한 3, 4년 정도까지는 어떤 논문들이 출판됐는지를 한번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하고 이게 감이 딱 맞는 데인지 아닌지를 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에디터한테 컨택을 하셔야 되는데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이게 사실 한국의 많은 관행들은 사실 서양의 그 관행을 따서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요즘에 여러 저널에 한꺼번에 못 내잖아요. 마찬가지죠. 여기도 그 같이 내게 되면 굉장히 찍힙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번 하면은 2년씩 걸리고 그 심사 결과 오는 데까지 한 1년이 걸리는데 그죠? 1년이 됐는데 만약 채택이 안 되면 정말 그건 굉장히 뼈 아픈 것이죠. 그래서 그 대신 이제 서양에서는 소위 말해서 그 테니어라는 거 있잖아요. 정년 보장. 그게 보통 뭐 철학 분야 같은 경우는 논문 한 3편만 좋은 게 있으면 된다고 그래요. 저서가 없어도. 그러니까 그만큼 그 논문 하나의 그 어떤 질을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저널인지는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이게 1급이고 2급이라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그걸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1급 저널에 논문을 냈다는 것은 그것이 실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우리는 굉장히 이런 대중민주주의, 좀 이상한 대중민주주의 이런 것을 저기 해가지고 논문을 다 퍼블리시 하고 나도 다시 또 정년할 때는 또 그 논문을 갖다가 일반 그 다른 분들이 다 심사를 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건 좀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저널의 그 어떤 그 권위를 인정을 해서 그런 저널에서 퍼블리시한 사람이라면 이 정도다. 이걸 인정을 해줘야지 저널이 더 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각 저널의 어떤 고유성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컨택을 하고 근데 어떤 저널 같은 경우는 이제 MDPI는 그렇지는 않지만 이렇게 퍼슨한테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그냥 웹페이지에다가 딱 올리는 그런 저널도 있는데 대부분 인문과학 저널은 그렇지 않고 그래도 거기에 누구한테 연락을 하라고 돼 있어서 그 사람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투고 가이드라인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그 아까도 말씀드린 간주라든지 이런 방식에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의 그 인문학, 불교학은 거의 방식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 가지 방식을 하면 안 되는데 그 MDPI라는 데는 그게 조금 약간 소셜 사이언스나 내추럴 사이언스를 많이 내는 접지가 돼서 그런지 굉장히 레디컬하게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불교학 경우는 제가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그 리스트에 모든 저널은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루 빨리 투고하시고 만약 그래서 채택이 되면 출판사에서 편지가 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갤리 프로프라고 이제 그 PDF로 이렇게 오거든요. 거기다 수정해서 보내시면은 나중에 이제 출판된 원고를 갖다가 이렇게 보내주는데 그 자체를 갖다 보내주지 않고 어떤 경우는 네가 전에 그 투고한 거 가장 최종 그 제출본 그거를 그냥 써라. 왜냐면 그러니까 요즘에 그 저널을 갖다가 그러니까 한국산 아직 그게 저희는 모든 저널을 다 그냥 다운받을 수 있잖아요. 그게 무료로 그죠. 근데 서양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저널에 들어가서 그거를 저기 데이터베이스에서 바로 다운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이제 내가 내 홈페이지에 내가 쓴 논문도 요즘에 그런 자기 다 홍보 시대니까 뭐 아카데미아.edu 이런 데 있거든요. 거기에 자기가 낸 논문도 다 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거기 뭐 그 JSTOR나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학교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내가 퍼블리시한 논문을 다운받아가지고 내 홈페이지니까 올려도 되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통신권이라고 그러나 그걸 갖다가 그 사람들은 줬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출한 가장 최종본을 올릴 수 있지만 그 저널에서 다운받아가지고 바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랑 조금 그런 관행은 좀 다르기 때문에 자기 논문이라 해서 막 그냥 이렇게
어디다가 올리고 그렇게 하면은 그 저널에서 화를 낼지 모르는 거죠. 자기들은 그걸 팔아가지고 돈 버는 사람 다 상업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널 에디터와 이메일 교실 이게 좀 무슨 발표가 되는데 좀 그냥 오늘 오후에 좀 날씨도 이렇고 그냥 재미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보통 서브미션 하기 전에 먼저 한번 노크를 먼저 한번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프리 서브미션 인콜리를 하는데 여기 제 내용은 우리 학교에 딜란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한 조그만 워크숍 자료가 있어서 거기서 제가 좀 따서 왔습니다. 어떻게 이제 우리는 이 서브젝트랑 위에다 쓰는 게 아니고 이메일 헤딩을 갖다가 퍼블리케이션 인콜리 이렇게 문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I'm writing to inquire about DDDD 하는데 내 논문이 맞는지 궁금하다. 나는 이것이 좀 좋은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여기 앱스트랙트를 첨부한다. 그리고 혹시 당신이 관심 가질까 해서 전체 논문도 같이 여기다가 첨부합니다. 질문이 있으면 얼마든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답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보내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쉬운 것 같지만 또 그렇게 쓰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하실 때 이런 예를 들어서 editor in chief 이렇게 하면 여기다가 언제나 캐피탈 대문자로 쓰시는 거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미스 데니엘스에서 I'm writing 어쩌고저쩌고 자기 거의 논문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한 패러그래프 정도 하면 좋고요. 그런 다음에 I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여기서 좀 잘못된 경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한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뭐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그렇다고 완전히 조용하게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내가 언제 보냈는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지금 했는데도 아직 뭐가 차인지가 안 돼 있더라. 왜 안 오느냐 이런 얘기를 갖다 하고 자기 프로그레스에 대해서 좀 알려주면 고맙겠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쓰는 것이죠. 근데 이런 레터는 사실 인터넷에 선생님들 쳐보시면 이런 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내용은 따서 쓰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실 때 어차피 여기다 내용을 바꾸실 거 아니겠어요? 제목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자꾸 해보시는 게 좀 중요해요. 사실 이런 인포메이션은 부처님께서 나는 숨긴 거 없다 하는 것처럼 이런 것이 시크릿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외국에서 유학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차근차근 스텝을 따라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다가 좀 어려운 거 있으면 여기 고등학생들한테 물어보고 그러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메일 교신을 할 때 이렇게 보통 낼 때는 이렇게 커버 레터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이제 프리 링크를 했을 때 그쪽에서 바로 내라고 그러면 그냥 번호 하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뭘 내라고 했을 때 첨부 파일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웹페이지에서 지금 제출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서양 사람들은 아직도 전통적으로 대부분 다 이메일로 에디터한테 이렇게 보내게 돼 있어요. 근데 보낼 때 그냥 맹숭맹숭하게 첨부 파일만 딱 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메일 본문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라고 써야죠. 여기다 첨부합니다. 이렇게 한 수만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하시고요. 심사 결과에 대해서 문의 아까 했고 왜 자꾸 뒤로 많이 갔네. 수정본 그래서 이제 내가 여기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가지고 매뉴스크립트 심사하신 내용에 따라가지고 잘 수정을 했으니까 여기에 하나하나씩 포인트 바이 포인트로 이렇게 해놨으니까 잘 됐는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전체적인 이 기조는 굉장히 폴라이트하면서도 프로페셔널하면서도 너무 험블하게 이렇게 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에러건트하게 할 필요도 없는 그런 그 사람들은 자기 일이니까 하는 것이고 나는 내 일이니까 유튜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비즈니스 릴레이션스를 잘 메인테인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실수에 선생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Subject, Research Paper.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실수예요. 응? 우선 대문자가 안 돼 있죠, 그죠? 이민영 선생님 맞춰보세요. 대문자 말고 또 있어요. 아니, 그 서브젝트 라인에서. 리서치 페이퍼 그래가지고 이제 R하고 P는 캐피탈로 써야 되죠, 그죠? 그거 말고.
아니 서브젝트 라인에서 보시라니까요. 이민영 선생님도 못 맞히시다. 이게 왜? 잘 없었어요. 이게 그냥 리서치 페이퍼 이러면은 어쩌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제목이 분명해야 되는 거. 우리가 이메일을 쓰고 교신을 할 때 저희들이 아직도 이메일 그 컬처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주변적인 얘기 우리가 하다 보면은 사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감정이 앞서고 이게 너무 꼭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많이 욕심이 많을수록 잘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얘기는 자꾸 쓰게 되고 필요 진짜 해야 될 얘기를 안 쓰는 거죠. 아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퍼블리케이션 할 수 있는지 인quiry를 해야 되는 거죠. 문의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리서치 페이퍼 그러면은 your research paper인지 my research paper인지 뭐 his research paper인지 알 수도 없는 거고 굉장히 이거는 모호한 말인 거죠. 아무 이렇게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dear editor 이거 이자를 저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allow me to introduce 이것도 굉장히 impolite해요. 좋지 않고요. My name is Che 이렇게는 뒤에 어차피 여기다가 쓸 거거든요. 자기 signature 할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my name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I'm 뭐 이렇게 줄임말 있잖아요. I am을 해야지 I'm 이렇게 하면 I'm 거나 뭐 이런 얘기 우리 한국 사람 많이 배워가지고 한국 가서 미국 가서 많이 쓰는데 그런 영어는 굉장히 그 스트리트 랭귀지라고 해서 별로 안 쓰는 그런 말인데 그걸 갖다가 글에다가 쓰는 것은 굉장히 옳지 않아요. 그래서 I am a medical researcher 자기가 누군지 소개하는데 이분은 너무 지금 주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캐톨릭 유니버시티 뭐 어디 이런 거 이거는 다 전부 다 이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인포메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밑에 가서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퍼블리케이션이 4개나 있다. 자기를 갖다가 이제 내가 중요한 사람이고 내가 이런 대학병원에 일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림으로써 논문을 억셉트 시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논문의 질로서 이제 이걸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for publication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for를 갖다가 이렇게 숫자를 쓰지 않고 그거는 다 전부 다 FOUR 이렇게 풀어서 써야 됩니다. 그리고 trying to get 어쩌고 하는 거는 이것도 전부 다 콜로키얼 말로 하는 것이지 written language에서는 쓰지 않는 거고요. 자기가 some journals 여러 개다 막 보낸다고 그러는데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밖에 보낼 수 없고요. 제일 끝에 are you interested 이렇게 하는 걸 더 웃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unprofessional하고 길에서 만나가지고 뭐 얘기하거나 아니거나 이렇게 phone conversation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글로 쓸 때는 책 잡히지 않게 그렇게 아주 포멀하게 점잖게 쓰셔야 되고요. 여기 useful phrase 여기다 제가 좀 적어봤습니다. 오프닝 센텐스 이렇게 인quiry는 어떻게 해요? I would like to know 뭐 concluding 할 때 뭐 You're sincerely, kindly regards 이런 것들 알아서 쓰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한 페이지 더 넣은 거는 제가 옛날에 규장도 얘기 나오는데 규장각이 보직 살 때 거기에 서울대하고 캘리포니아 프레스하고 같이 해가지고 공동 퍼블리케이션 북 시리즈를 내려고 그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이턴 맥브라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거기 에디팅 치프인데요. 그 사람이 와서 이제 발표한 것 중에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는군요. 그렇긴 한데 이거는 이제 책에 대해서 보기 때문에 사실 저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여기서 읽을 게 좀 많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책을 할 때는 스타일하고 스트럭처하고 오디언스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저널도 사실은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이분이 정성스럽게 쓴 적이에요. 제일 끝에 보시면 Consider hiring a translator or editor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들이 논문을 쓰셔가지고 그거를 다 영어로 이제 젊으신 분들만 써가지고 누가 에디팅 해주면 좋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트랜스레이터를 하이어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거 뭐 그렇게 비용은 좀 들겠지만 그게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요. 그래서 논문을 어떤 경우는 저희 한국어 논문하고 영문 논문은 글 쓰는 스타일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도 서론을 좀 길게 하고 서론에서 이렇게 주변적인 얘기를 해서 점점점 안으로 들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서양 사람들은 서론에서 거의 결론에 할 얘기를 미리 예시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서로 물론 결론이 거의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쓴 글을 그대로 영문으로 이렇게 번역하면 굉장히 이상한 글이기 때문에 영문에 맞춰가지고 우선 한글을 에디팅을 전부 다 좀 긴장감 있게, 그러니까 거기서는 본문에다가 쓸 내용이 그 서론에서 자기가 하겠다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그거 외에 다른 얘기 할 거 없어요. 그거에 대해 가지고 그거를 서포팅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에비던스만 집어넣고 그리고 컨클루전 그냥 발로 단답을 해야지 컨클루전에서 다시 본론을 갖다가 다시 한번 서머라이즈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재미없는 논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국어 글쓰기와 다르기 때문에 한국어로 쓰셨다가 발표하신 논문을 정리를 하셔서 번역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트랜스레이트 요즘에 좋은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저기 거의 다 시간이 걸렸는데요. 저기 그 포멀하고 인포멀에 대해서 저기 보시면 여기 이제 우리 어떤 학생이 이렇게 한 건데요. 자기가 잡 서치하는 데다가 뭐 여기다 보시면은 이 글을 하고 이 글은 어떤 미국 대학의 교수가 쓴 거예요. 얼마나 그 정말 친절하게 잘 썼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당신 그거 하는 거 좀 나한테 뭐 보내주세요.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당신을 내가 채용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이메일은 전부 다 보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아시아 사람이고 당신이 이거 필로소피 리서치인데 에이시안 필로소피 한다고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다 그 디스크리미네이션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는 굉장히 친절하지만 그 내용 자체가 이게 그런다고 해서 그냥 Thank you for everything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우스운 거죠. Thank you for everything 할 수 없죠. 그냥 everything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말하는데 이 사람이 이거 해줬다고 해서 Thank you for everything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디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뭐 hello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체가 내가 지금 job apply, philosophy job apply 하는데 이렇게 이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포멀한 랭귀지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이걸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그렇게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이제 논문 선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은 아규먼트가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보고만 잘 졸가리가 맞으면 그 결론이 자기하고 다르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거에 어그리 할 수 없지만 없다 하더라도 그 논리적으로 그 얘기가 아규먼트가 잘 정리가 됐으면 그거는 그 사람의 이론으로서 그 사람의 생각으로서 퍼블리시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들의 그 논문 서술의 크라이테리언입니다. 그래서 아규먼트를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최신 이론을 꼭 봤다는 것은 내가 그러니까 문헌을 다 섭렵을 했다는 것을 공부를 해도 내가 갑자기 뚱딴지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꼭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클리어한 문장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 논문 서술의 순서가 다르다는 걸 꼭 이해를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런 경향이 좀 다르다는 것을 갖다 이해해야 되고 한국 사람들이 논문을 쓰면 그 어떤 굉장히 좀 민족주의적이다 이런 것을 사람들이 그런 선입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서양 사람들이. 그래서 그 우리 것이 좋다 나쁘다 이런 판단을 너무 많이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좀 유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주제들도 지금 어떤 주제가 그쪽에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을까 이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어떤 학교에 대한 어떤 그런 불신의 시각 같은 것들도 많이 있고 실제로 또 이제 한국 불교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하시는 분들은 서양 사람들은 전부 다 문헌도 읽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또 자기들 2차 문헌 굉장히 섭렵 많이 하고요. 나름대로 어떤 그 이론을 만드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팩트를 갖다가 가져오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컷 팩트를 가져오면 그분들은 그거 읽고 또 이론을 만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서로 포회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좀 인정하고 서로를 좀 이용한다고 할까? 그런 태도를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고 박사가 또 남은 시간 영어 공부를 시키겠다는데 뒷부분은 이제 처음에는 서서히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 이걸 다 설명드리진 않겠고요. 여기 제가 제시한 이 키스 포 라이터스라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PDF 버전을 구할 수가 있고요. 제가 여기 정리한 내용은 2003년도에 나온 거고 최근에 이제 다시 또좀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아까 그 각주라든가 참고문헌 풀이 방안에 대한 것도 대표적인 파일은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APA, NLA 그리고 시카고 매뉴얼 중요한 내용도 거기서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그런 형식적인 면에서도 도움이 되고 이 책 자체가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명장문 교재예요. 그러니까 아까 조은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사람들이 글 쓰는 거하고 걔네들이 글 쓰는 거하고 어떤 형식적인 것 외에 내용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도 이 책을 통해서 굉장히 얻어가는 지식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콤마부터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원칙은 일단 의심스러우면 그것들을 제거하라. 특히 이제 일본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라 그러면 안 돼요. 일본 책들을 제가 그래서 이제 일본 학계에서 이제 콤마를 좀 많이 쓰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아마 그쪽에서 띄어쓰기를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콤마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차피 띄어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콤마를 쓸 필요도 없고 영어로 쓸 때도 마찬가지고요. 나머지 두 개의 독립절을 어떤 등기 접속사를 연결할 때 콤마를 보통 쓰기도 하지만 각각의 절삭을 경우 생략 가능하다. 그리고 세 번 여기 있는 거 사물 사건 나열할 때 AM이라고 쓰는 이제 미국식 영어인데요. 이건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A, B, C, N, D 이런 식으로 나열할 때 그 엔드 앞에 콤마를 쓸 거냐 말 거냐 거기에 대해서 미국식 영어는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런 콤마를 갖다가 이제 시리얼 콤마라고 하는데요. 그걸 말씀드린 거고 여기 after, before 이런 거는 그 콤마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이제 문장 중간에 갈 때. 근데 when I was born 이런 식으로 문장 앞에 왔을 때는 그 절이 끝날 때 콤마를 찍는 게 맞고요. 물론 예외적인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건 대략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예시한 문장들은 첫 번째 문장은 이제 그 어퍼지티브 그러니까 동격을 나타내는 이렇게 그 동격에 해당하는 구절에 전으로 다 콤마를 찍는다는 거고요. 인용문을 나타낼 때 이렇게 문장 말기가 아니고 앞에서 이제 했을 때는 콤마를 쳐주고 그 뒤에 이제 뭐 시 어나운스드, 뭐 시셋 이런 말을 붙인다는 건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이제 미국식 영어를 이제 많이 보긴 하지만은 또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요 콤마하고 따옴표가 있을 때 콤마를 어디다 쓰느냐 여기는 이제 명확하게 따옴표 안에다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제가 한번 보시라고 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when 이런 절이 문장 중간에 갔을 때는 요 앞에다 콤마를 쓰지 않는다. 보통 여기다 콤마를 쓰기 쉬운데 안 찍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앨리스 워커스 에세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앨리스 워커의 수필 UT 블라블라 된 거 본격이니까 콤마를 넣을 것 같은데 안 넣었어요.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콤마를 넣었을 때하고 안 넣었을 때하고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콤마를 넣어버리면은 이 사람의 수필이 딱 한 편이 있다는 그런 함수 구조거든요. 이렇게 쓸 경우에는 이 사람이 여러 수필 중에서 이런 제목을 가진 그 수필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그 어떤 구두점 하나에 굉장히 논리적인 고려가 들어있는 언어가 저는 영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얘네들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랑 좀 글 쓰는 스타일도 많이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대신에 아까 같이 이제 어떤 인용문이 있는데 여기서 마침표로 끝날 때는 여기다 또 콤마를 찍으면 굉장히 어색하겠죠. 이럴 경우에는 콤마를 쓰지 않는 거고요. 뭐 어퍼스트로피 같은 경우는 이제 1970년대 이렇게 쓸 때 숫자 뒤에 요거 이제 1900년 이거 생략할 때 어퍼스트로피를 쓸 수도 있다. 그리고 뭐 이 A라는 단어에 대해서 할 때 여기 어퍼스트로피를 안 쓰면은 이게 이제 A 쓴지 A 쓴지 이게 구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게 써줘야 되는 거고 또 이렇게 어떤 대문자로 약어를 표현을 할 때는 어퍼스트로피 없이 S를 쓸 수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나머지 내용들을 좀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인텍스트 사이테이션 가지고 아까 이제 전에 했던 논문의 어떤 인용문 표시할 때 저자 연대 방식에서
해서 이렇게 페이지를 이제 쓰기도 하는데요. 마침표로 다 끄는 다음에 가로하고 페이지를 쓰는 게 아니고 해당하는 어떤 저자에 대해서 언급했을 때 여기 이제 분명히 제프리 올프라고 하는 저자 이름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앞에 또 나오든지 아니 여기서 처음 나오더라도 이 사람의 이제 문헌은 뒤에 이제 참고문헌 목록에 나가기 때문에 페이지만 명시해주면 돼요. 그 페이지를 문장 끝나기 전에 가로를 열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조은수 교수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가로 앞에서 반드시 이렇게 분별이 하나 들어갑니다. 근데 또 그것도 무조건 그러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매뉴얼 그걸 항상 저도 이제 영상을 할 때 옆에 놓고 보거든요. 예외적인 상황 언제든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영어로 된 병정 번역 보면은 따옴표가 좀 희한해요. 따옴표를 열고 시작했으면은 좀 마침표에서 따옴표가 한 번 또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 뭐냐 하면은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또 어떤 좀 기다란 어떤 법문이 나온 다음에 조금 이제 말을 흐름을 바꾸면서 또 다른 법문이 시작할 때 이렇게 마침표를 찍고 따옴표 마감하지 않고 다시 따옴표를 시작하고 그리고 그 법문의 맨 마지막에 따옴표를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그 영어로 글을 쓴 사람이 실수한 게 아니고 그런 관행이 있어요. 예. 어쨌든 그 영어로 이제 된 경전 번역서 이런 거 많이 보시면은 이런 게 그런 사례구나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넘어갈게요. 이것도 사실은 조금 이 스타일북에 따라서 다릅니다. 더북 인클루스 다음에 어떤 사람은 콜론을 찍으라고 하는 사람, 콜론을 찍는 거는 어떤 사례를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 콜론을 찍는 게 맞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요거는 인클루스라고 해서 딱 관계된 문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콜론을 찍으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좀 스타일북이라든가 매뉴얼을 참고해가지고 거기서 규정하는 대로 쓰는 게 이제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피스포 라이터스 저자가 이제 좀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데 이런 것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컨시스티브 요거는 당연하게 이제 전치사지기 때문에 콜론을 쓰지 않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에 대해서는 콜론을 쓰는 경우도 있고 쓰지 않아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어떤 이 출판사라든가 이런 사람의 의견을 좀 고려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어떤 분이 이야기하셨는데 피리어드라고 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마침표 어떤 분들은 이거를 이제 그냥 무조건 피리어드라고 있지 않고 포인터라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은 제가 피스포 라이터스에서 요약한 거기 때문에 문장 마지막에 쓴다. 그리고 약어 뒤에 쓴다. 이거는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근데 이런 경우는 피리어드 다음에 스페이스가 없다는 거. 스페이스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사람 이니셜을 이렇게 그런 경우에 또 스페이스 넣어야 된다. 그런 복잡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보시길 바라고요. 나머지 내용 여기 일립시스 앞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한글로 문서를 많이 작성하신 분들은 어떤 중량 같은 걸 할 때 컨트롤 F10 눌러가지고 문자표에서 이렇게 점 3개가 정강문자로 그걸 입력해버렸는데 영어를 쓸 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기 마침표를 이렇게 치고 빈칸 하나 띄고 또 마침표 찍고 해서 3개를 이렇게 보통 씁니다. 그리고 어떤 문장 맨 마지막에 왔을 때는 저 점이 4개가 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태리표기라든가 대문자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되는데 요거 좀 차이가 보이시죠? 두 예문 just click the icon하고 just click the icon 똑같은 말인데 하나는 대문자로 되어 있고 하나는 소문자로 되어 있고 그 이유는 앞에 하나가 문장이 완결됐을 때 가로로 했을 때는 거기서는 대문자로 쓰고 완결되지 않은 문장 안에 가로로 설명을 썼을 때는 대문자로 쓰지 않는다. 그런 사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이 빅머럴에서 이것도 학회라든가 저널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데서는 0부터 9까지는 스펠아웃, 그러니까 스펠링 그대로 써주라고 돼 있고 10 이상부터는 이렇게 숫자를 쓸 수 있게 하시는데 보통은 99까지는 스펠아웃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경우가 다르지만은 아까 그 예문에서 4를 갖다가 숫자 4로 쓰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도 이런 규칙 때문에 그런 겁니다.
더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아까 이제 제가 소개해드린 그 사이트 책을 한번 어떻게 보셔도 좋고, 또 미국 대학들에서 그 학생들한테 장문 교실을 하는 그런 걸 이제 많이 하는데, 그게 또 온라인으로 많은 내용들이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것도 참고해 보시면 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교수님들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예상보다 훨씬 좀 지난 시간이었는데요. 플로어에서 궁금하신 점, 질문 하실 분들 두 분만 받겠습니다. 예, 이민영 교수님. 예. 두 분이 상당히 그 기술적인 그런 문제를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신 것들, 흔히 우리가 저질 수 있는 거 오류들을 지적하는 것 이외에도 그 내용이 상당히 우리가 논문 작법이라고 할까, 이렇게 국제적인 사회에서 한글을 쓰건 영어를 쓰건 그런 것에 관한 내용을 상당히 적절한 부분 잘 지적해 줬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담당하고 있는 직책이 종교문화연구소 나이를 먹어서 이사장 역을 하고 있어요. 이것에서 나온 잡지가 종교문화비평이라고 하니까 한 30호 이상을 나오는데, 모든 논문에는 시납시스, 써머리가 앞에 붙어 있죠. 그 부분이 좀 빠져서 그 시납시스 요약하는 게 한 4페이지 정도 나오는데, 그게 반드시 또 영문을 작성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게 지금 조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한글로 그다음에 영어로 배치시키는 식으로 해서 해놓으면, 일단 옆에 그 한글 문장이 있으니까 영어로 하게 되면 양쪽 왔다 갔다 하면 우리 다 이해하죠. 근데 이쪽 영문으로만 누구 읽을 때는 이게 소수일색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목 뽑은 것도 마저 그렇고,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대로 전문인한테 좀 의뢰해서 이 제목이 과연 합당한 제목이냐, 내 내용하고, 그것만이라도 바깥으로 외부로 나가게 되면 외국 학자들이 그것만 읽고 이 논문이 뭐에 관한 거라는 걸 즉각적으로 인지를 하게 돼요. 그걸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글을 그렇게 의뢰했을 때 되게 영어 잘하시는 분이 되게 하고, 또 외국 사람들이 하겠지만서도 결코 이쪽과 저쪽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걸 원저자들은 고집표현을, 이게 영문 번역이 뭐 이래, 전혀 내 의도하고는 상관이 없는, 또 그걸 번복시켜 놓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 경우 아까 그것도 조 선생님이 적절히 지적해 줬듯이 그 한 페이지 안에 논문 전체 내용이 드러나고, 그것만 읽고 그 논문 다 안 읽고 그걸 파악하는 게 거기서 드러나는데요. 제발 누구한테 번역을 의뢰했으면 그 사람한테 믿고, 내가 그 영문을 통해서 내 글이 거기서 충분히 드러나는 것도 한번 고려의 대상으로, 물론 영어 잘하시는 분이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점이 거기서 좀 빠져있는 것 같아서 보완시키고 싶고요. 그냥 마이크 들었던 김에 아까 조선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해줘서 제가 가슴이 와닿는 게, 한국 학계의 티베트 산스크릿 수준, 우리 차 선생님께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가 AR 같은 데서 뭐 곤충과 불교, 불교 입장에서 그게 가능하게끔 불교가 그렇게 다변화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활 일상성 속에서 불교가 드러나는 건 물론, 철학 체계 속에서 드러나는 건 물론이죠. 우리는 불행하게도 아직도 가장 발달되지만서도 문헌학, 도그마틱한 교조적인 게 딱 떨어져 있어요. 한 걸음도 거기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한국 불교학의 어떤 한계성이라고 이렇게 절실히 느껴지는데요. 최근에 제가 읽은 것 중에 하나가 중론에 관한 책인데, How do Madhyamitas think? 중론학자 아니면 중론 신봉자들은, 중론 쫓는 사람들은, 중간사상을 쫓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책 제목이에요. 중간에 본질은 다 끊고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공인데 뭘 생각하고 뭘 어떻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론의 교학적인 교조 도그마틱한 연구가
그 단계를 넘어서서 우리 일상생활인지 내 사회 체계든지 그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대사의 그 마크 시트레스하고 가필드를 두 사람 중심에서 놓고나 그 글이더라고요. 참 외국 친구들이 그런 거 하는 게 됐어. 내 불교 국가 또 불교적인 사유, 불교적인 걸 다 한다고 자부하는 내가 참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그걸 한국에서 발표했었는데요. 불교학의 그 다변성이라고 할까, 세계로 나가는 가능성, 그 모든 게 지금 이런 기술적인 문제하고 같이 결합되면서 이게 참 아주 흠한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먹은 주책 한마디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다른 분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 근데 우선 저기 그럼 이명생 저 마이크 잡으시는 동안 그 이제 우리가 동물과 뭐 불교 이런 것이 근데 그게 장난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몇 시간 정도 전에 가서 보니까 굉장히 그 문헌을 분석해가지고 자기 전공 분야에서 그 동물하고 관련해서 어떤 저기가 나오는지 결국은 이제 문헌학 연구로 다시 돌아가는 그 부분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관심 가질 부분을 이렇게 모아서 그런 학술대회는 이렇게 우리가 보통 뭐 공이나 연기 같은 이런 기본적인 이걸 그러니까 기본적인 언어에 대한 그 세션도 있었지만은 이렇게 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주제에 대해 가지고 평소에 안 하던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각자 연구를 해가지고 패널을 만들어서 오는 거예요. 와서 이제 자기들이 1년 동안 연구한 거 그 다음 해에 그 발표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쪽이 다 같이 좀 유기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발표하신 내용은 아니지만 오늘 아무래도 그거 좀 듣고 싶었는데 내년에 지금 준비하고 계신 세계문제학회 위원장으로 그래서 모신 적도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 지금 현재 준비 과정에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하나 구체적으로 좀 여쭈고 싶고 우리 고상 선생님도 그러시고 임용 선생님도 그러시고 하시는데 전문적으로 번역을 할 수 있는 분을 좀 구체적으로 꼭 집어서 사전 발표하고 만만치 않은 어떤 뭐 번역소라든지 혹시 아시는 데 있으면 어느 정도 믿을만 할 정도에 아시는 데 있으면 하나 소개시켜 주십시오. 아니 두 분한테만 저렇게 해서 못하고요. 우리 이제 고박사가 저기 이거 고박사라서 불러가는 고 교수가 좀 이상해가지고 고박사라고 그렇게 합니다. 우선 내년 IABS는 뭐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거기 패널 이제 자기들끼리 5명, 6명씩의 팀을 모아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선정이 다 마감이 됐고 그래서 지금 50팀이 오기로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한국을 좀 많이 뽑고 또 동아시아에서 하니까 동아시아를 좀 많이 뽑았더니 인도 불교 하시는 분들이 뭐라 컴플레인을 해와가지고 제가 굉장히 좀 곤란에 처했다가 요즘 그 트라우마에서 좀 벗어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섹션이라고 해서 섹션은 이제 저희가 주체 측에서 이렇게 뭐 아비다마 불교, 현대 불교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그 23개 섹션을 거기에 이제 논문 각자 개인 논문 발표하신 분들을 이제 그 모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달에 그 저희가 모집이 끝났고 그래서 지금 다들 이제 심사 들어가 있습니다. 8분이 심사를 하고 계시고 올해 말에 아마 결과가 나와서 1월 초에 공고가 나올 것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저희 응모를 하셨고요. 그래서 뭐 패널에도 있고 섹션에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이런 그 모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까지 그 아카데믹한 그것만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뭐 점심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뭐 어떻게 저녁 때 재미있게 놀 것인가 이런 걸 좀 고민을 지금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저는 이제 조직위원회 일을 맡고 있고 우리 고 박사도 이제 도와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전부 다 굉장히 많이 그 참여하고 계시고요. 근데 이제 그거하고 관련해서 저는 이제 이게 일회성으로 우리 닷새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딱 끝나면은 사실 제가 지금 3년째 이러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3년마다 열리는 대회인데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번에 와서 한국 불교학의 수준을 좀 보여줘야 되고 또 우리는 또 외국의 사람들은 뭔 걸 하는가 그것도 좀 봐야 되고요.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좀 호혜적인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제 이번에 다 발표 결과가 나오면 저도 이제 발표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심사원들이 하신 거 합산해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이제 당선되신 분들끼리 우리가 또 발음 연습도 좀 같이 하고 발표 연습도 좀 같이 하고 그럴 좀 계획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이제 다 이전 대회 모두 다 이제 등록비가 있어가지고 등록비가 300불이죠, 그죠? 비싸요. 그래서 근데 저희랑 뭐 디스카운트를 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은 이 공정 질서를 다음 대회 하실 분들한테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제가 낮출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대신에 저희는 이제 음식이나 이런 걸 잘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하시는 분들은 다 등록비를 내셔야 되고요. 발표 안 하시는 분들도 오셔서 보시는 거에는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셔서 잘 열심히 좀 들어보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에 뭔가 후속 이런 모임으로 저희들 이제 우리 회장님들을 잘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한국의 불교학 그 결집대회를 꼭 한번 올해 겨울이나 내년 여름이나 한번 꼭 여시도록 저희가 이렇게 소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발표까지 마치고요. 저한테도 질문하셨던 것 같아요. 아, 저기 IELTS에 대해서 아직 여기 처음 오셔가지고 처음 들으셨다 하는 분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IELTS 2020이라고 하면은 여기 어떤 검색 엔진이든 맨 처음에 뜨는 여기를 들어가 보시면은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만 돼 있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요. 뭐 여기 지금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 패널을 통과했는가 하는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영어로 된 이런 책들 보실 때 뭐 이름 저자가 좀 익숙하신 분들은 다 온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오거든요. 한 500분 오실 텐데 유럽 구미 쪽에서 한 400분 오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또 뭐 세계 불교학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영어로 뭐 번역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제가 뭐 영어 논문 몇 편 내보고 또 번역도 좀 해보긴 했는데 사실 저는 그냥 제가 혼자 번역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다 보니까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 경우에 관사를 왜 해야 되는지, 빼야 되는지, 전치사를 어떤 거 쓰는 게 맞는지. 근데 구글이 가히 신이잖아요. 검색하는 방법이 있어요. 다운표 검색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뭐냐면은 어떤 이제 그 단어를 이제 하나 쓰고 또 한번 띄어쓰고 또 다른 단어 쓰면은 그냥 일반적인 검색을 교차 검색을 하고 그 키워드가 들어간 것들을 그냥 무작위로 보여주는데 어떤 표현을 하나 쓴 다음에 그 표현 전으로 다 다운표를 묶어버리면은 그 표현 그대로 검색을 해줘요. 그래서 한 번은 관사를 넣고 그 표현을 입력해서 히트수, 조회수가 몇 개 나왔습니다. 또 관사를 빼고 조회했을 때 몇 건 나옵니다. 아무래도 많이 나오는 것이 네이티브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조금씩 통계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표현을 이제 고쳐나가고 이제 가끔 이제 다른 프로젝트를 할 때는 이제 네이티브 스피커한테 이제 넘겨서 이렇게 수정을 하긴 하지만 제가 제 이름으로 쓴 것에서는 저는 뭐 이렇게 트랜슬레이터를 고용한 적은 없습니다. 별로 도움이 못 돼서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글을 잘 씁니다. 그래서 옆으로 보시면 아마 질문 다 해줄 것 같고요. 그 번역자는 구체적으로 선생님이 어떤 글을 어떻게 번역을 하시고 싶으신지를 좀 알려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학술 논문도 있고 또 그냥 뭐 에세이 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저희 누구 아는 분들 좀 소개해드리고 그렇게 할게요,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발표.